오늘은 이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밭 관리인데, 여기 토마토 관리하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잡초 제거하는 거. 이제 앉아서 잡초를 이제 뿌리채 이렇게 이제 뿌리채 뽑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대체적으로 텃밭 활동 하시는 분들이 뭐 연세도 조금 있으시고 아니면은 건강이 좀 안 좋으시거나 이러실 수 있어요. 오전에 오면은 공기도 참 좋고, 그쵸? 그런데 이제, 나는 뭐 이제 뭐 밥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죠? 출근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아침 6시 아니면 5시 반에 나오면은 딱 30분 내지 1시간 일하시면요. 낮 시간에 3시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리고 덥지도 않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잡초 제거할 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살살만 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문지르세요. 이렇게 긁어주죠. 그죠? 그럼 뿌리가 잘리든지 캐이든지 하겠죠. 그죠? 좀 큰 거는 이렇게 찍어주시고 그냥 이러 놔두세요. 굳이 뭐 드러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요 단계가 지나서 잡초가 이거 2배 이상의 크기가 되죠. 그럼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그 선생님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은 발행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얘네들이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얘보다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얘 끓기겠죠. 그죠? 그러면은 서서 이렇게 끓여 놓으면 끝납니다. 사실은. 이래 놓으면 아침에 하라는 이유는 아침에 흙이 약간은 촉촉해요. 그게 잘 끓여집니다. 그리고 놔두면은 한낮 되면 날이 뜨거워지죠. 얘네들이 자동으로 다 죽습니다. 대충 끓여 놔도.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땅볕에 나오셔가지고 그냥 막 잡초 제거하느라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이제 도시농업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힘만 들고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힘들게 하지 마시고 그냥 설설 긁어주라 이거죠. 조그만 할 때. 그러면 긁어만 놔도 낮 시간에 얘네들이 알아서 다 죽으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제 잡초 제거하는 날 또 잡초 신나게 긁어놓고 또 물을 줘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날만큼은 물을 주지 마세요. 그럼 낮에 딱 죽고 그 다음날 물을 주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잡초 딱 해놓고 이제 물을 주면 얘네들이 생명력이 일반 작물보다가 훨씬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잡초 제거하는 날은 물 안 주는 날 이렇게 해서 아침에 일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마토가 이제 소나무가 이 정도 이렇게 잘 퍼졌으면 이게 한 수천만 원 되겠죠. 그죠? 소나무가 이 정도로 잘 퍼졌으면은. 그런데 이제 여기 소나무가 아니고 이게 이제 토마토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열매가 잘 맺히지도 않고 맺혀도 열매가 작고 이렇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한정된 영양분을 이 수많은 가지들이 골고루 나눠 먹으려니 당연히 뭐 영양분이 많이 못 가겠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한번 보면은 제가 한번 잘 이야기할 테니까, 자,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도시농업 전문가회 가서 제가 하는 분들 보니까 전문가회 출신들도 이걸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 작물을 직접 자기가 안 키워보고 이러신 분들은 실제로 전문가회 한다고 해도 이 농업 쪽의 전문가회가 아니고 뭐 원예 쪽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된 분도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순 지르기하고 그 다음에 묶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하셨다가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뿌리가 있으면 이제 줄기가 있겠죠. 그죠? 그쵸? 반드시 자,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면은 옆에 잎이 있습니다. 잎이. 자, 원줄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렇게 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원줄기하고 잎 사이에 있는 것이 겨순입니다.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 것 없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밑에서 보면은 옆에 잎이 태아가 돼가 조그만하게라도 붙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현장으로 와 보면은, 자, 원래 이제 줄기가 이거겠죠, 그죠?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얘 엄청 크죠? 근데 보면은 뭐가 있어요? 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뭡니까? 겨드랑이. 겨드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잘라내셔야죠. 광합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땅 속에 있는 물과 무기물을 받아들이고 공기 중에 있는 태양광선, 그쵸? 잎 뒷면에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광합성을 하면은 이제 녹말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녹말을 만들어서 이동시켜서 얘네들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죠. 잎을 다 따면은 얘는 이제 광합성 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죠. 우리 왜 이랬지? 자르지 않아서 그랬다며. 묶기만 하고 자르지 않았다며. 그래도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얘가 원줄기에 토마토가 더 이렇게 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잘랐는데도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항상 이 보면은 확확 드시는데 그냥 이렇게 들어보면은 또 겨순들이 많이 보여요. 자, 이렇게 작은 겨순이 한 일주일 있으면 금세 커집니다. 그런데 한참 요거는 이제 망가졌으니까 따고 한참 하다 보면은 원순 가장 꼭대기에 있는 이 순하고 요 순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뚝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한 1m 정도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걸 잘라버려요. 그래서 이제 얘를 빨리 키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정도라니까 뭐 장발장이 이발한 것 같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됐습니다. 이 묶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센터라든가 이런 데서 알려주는 방법이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그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그 정답의 매뉴얼에 의한 정답이에요. 근데 텃밭에서 그렇게 식물이 자라지는 않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얘를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묶죠, 그죠? 그런데 많이 이렇게 누워있을 때는 반드시 여기에다가 얘를 꽉 묶어주세요. 한번. 자, 묶었을 때 얘가 내려가지 않도록. 그런데 그렇지 않고 누워있을 때 이제 대체적으로 뭐 팔자 매듭으로 메어라 뭐 이렇게 메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런데 걔를 내면은 이제 바지 헐렁한 거 입은 것처럼 훌 내려가 버리죠. 그럼 또 누워버립니다. 그래서 잎 같은 거를 살살 뒤로 이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천천히 들면은 아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다 보니까 또 보이죠? 겨순이 또 보이죠? 그죠? 자, 이제 겨순이 잘 보이십니까? 항상 이 줄기하고 줄기와 잎 사이, 겨드랑이 생각하세요, 겨드랑이. 여러분들 팔 이렇게 들면은, 팔 들고 내가 물구나무 서 있다 생각하면은 줄기가 이렇게 있고, 있으면 그 사이에 겨드랑이 있고, 자, 이렇게 연한 것은 손으로 따세요. 연한 것은 가위라든가 이런 거 잘못 넣다 보면은 원줄기를 잘라버리죠.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약간 이렇게 억세죠. 억센 거를 자른다고 손으로 확 하죠. 그러면 이 껍데기가 쭉 벗겨져요.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는 괜찮은데 우리가 그렇죠. 다치면은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치게 되면은 그것을 치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죠? 그 치유하는 시간에 영양분을 뺏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위로 약간 떠받아야 되죠. 그죠? 그러면 위에보다는 좀 아래쪽에 있는 어떻게 해요? 잎을 이용해서, 잎의 요 부분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죠. 좀 꼼꼼하신 분은 여기에서 매듭을 어떻게 해요? 한번 지어서 이렇게 묶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나중에 컸을 때 이걸 풀어서 다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유, 난 그 정도는 안 돼. 그러면 일단은 그냥 묶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반대쪽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랬을 경우에 이제 끈이 어디, 대충 이렇게 감죠. 그쵸? 이렇게 감으셔가지고, 여러 번 감으셔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잘라주면은
대충 그 길이가 거의 다 맞아요. 제가 이제 팔이 좀 짧아서 조금 짧긴 한데 거의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많이 누웠으면은 자 한번 이렇게 팔자로 그냥 묶어 보면은 팔자로 묶은 자꾸 눕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좀 많이 누웠을 경우에는 이 지지대에다가 지지대가 이렇게 한번 묶어 주세요. 요게 이제 이렇게 묶어서 하라 이런 것은 책에 거의 안 나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묶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자세가 잡혔을 때는 팔자로 이렇게 묶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성냥점을 잘랐을 때요. 네. 가지 여기까지 넣을 거잖아요. 그건 어디요? 성냥점을 잘랐을 때. 아, 위에요? 네. 원순요? 네. 예, 원순을 잘랐을 때 웃거름을 주실 때는 여기에 작물이 있으면은 작물과 작물 사이를 이렇게 파세요. 이렇게 구덩이를. 지금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유박을 주는 거죠. 그리고 파서 이제 여기다 주죠. 그죠? 유박을 넣고 이걸 다 묻어버리면은 물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유박이 이렇게 있으면은 살짝 넣어주고, 그쵸? 유박을 넣고 흙으로 살짝 덮어주세요. 그리고 물을 가득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흡수가 되겠죠. 그죠? 흡수가 되면서 영양분이 뿌리 가까이로 많이는 안 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식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저기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먹으러 가죠? 그럼 뿌리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작물은 더욱더 튼튼하게 되겠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마디가 있고 이 마디 옆에 이런 게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경우는 이만큼 길어가지고 이런 마디가 없으면 그냥 놔둬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잘라줘야 되죠. 여기 보세요. 여기 다 이게 자라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좀 깔끔하기도 하고 괜찮죠. 그냥 솟구실 때는 물을 먼저 주세요. 한번 물을 한번 주시면은 땅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리고 조금 기다렸다가 솎아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날씨가 더워지는데 한꺼번에 솎아야지 이러다가는 못 먹습니다. 중간에 물러버려요. 그래서 이제 좀 빽빽하게 이렇게 심겨진 곳은 솎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열무는 계속해서 이제 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열무를 이제 한여름이잖아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열무 씨를 뿌려놓고 며칠 있다 되겠지 이러되면은 씨앗이 나서 나중에 얘네들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열무를 이제 뿌릴 때는 처음에는 물을 충분히 주고 씨앗 뿌리는 거 하셨죠, 그죠?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 신문지 있죠. 신문지를 이렇게 덮어서 신문지에도 겉에 물 한번 주시고 요렇게 두면은 한 2, 3일 하면 납니다. 바로 올라와요. 요렇게 보면 요 사이 있죠, 그죠? 여기에 흙이 많이 끼어요. 그럼 요거는 이제 칼이 아니니까 잘 안 되는데 칼 가지고 요렇게 잡고 여기를 요런 식으로 이제 딱딱 이렇게 뜯어내죠. 뜯어내죠. 그리고 이제 나는 이 껍질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긁어요. 긁어대고 아니면 해랍니까? 그게 뭐죠? 채칼 가지고 쓱쓱쓱쓱 끓은 다음에 여기를 잘라내요. 이 정도로 굵으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담궈서 먹으면 더 맛있고요. 요렇게 가는 것은 긁어봤자 먹을 것도 없고 나중에 성질 버립니다. 그럴 때 자르실 때 어떤 분은 보통 남자분들 자르려면 여기를 쌍뚝 잘라요. 그럼 이게 다 흩어지죠. 그러지 말고 이 경계 부분도 자르라 그럴 때 이제 뭐 이렇게 자르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또 손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경계되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살짝만 밀어내버리면 이런 건 다 깨끗하게 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뭐 열무김치를 담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제가 보조를 좀, 여기서는 이제 강사를 하지만은 집에서는 이제 보조를 해보면은 김치 하는 것도 맛있게 하는 것도 아예 열무김치 이렇게 담을 때 보니까 밥 있죠, 밥. 네, 밥을 이제 보통 이제 풀을 쓴다잖아요. 풀 쓰는 대신에 밥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밭에서 나는 이제 붉은 고추 있잖아요. 붉은 고추를 갈아서 그렇게 하니까 굉장히 더 맛있더라고요. 밥이 예. 나중에 거기 가서 삭히는 그렇죠. 밥이 이제 삭히는 역할을 하죠. 예. 그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경채 뿌리에